네, 백제는 아까 말했던 삼국 중에서 이쪽 지방을 차지하고 있던 나라죠. 자, 백제는 제일 먼저 전성기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 일단 백제는 바로 전성기를 차지한 게 4세기 때인데요. 이때 대표적인 왕이 바로 근초고왕입니다. 네, 백제는 영토를 많이 넓혔는데요. 자, 보면 네, 백제가 여기 있었습니다. 자, 백제는 영토를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어디까지 확장하냐면 이쪽으로 색깔 할게요.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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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엄청나게 영토를 확장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네, 고구려를 공격해서 한강 유역을 차지했고요. 대표적으로 한강 유역을 차지했습니다. 전성기 때 한강 유역을 차지했고요. 한강 유역이 지금 서울이에요. 서울하고 경기도 이 일대를 말하고요. 자, 그리고 일본에도 세력을 떨쳤습니다. 이때 일본에 영향을 준 유물이 있는데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바로 칠지도란 유물이 있어요. 칠지도란 유물이 있는데 이렇게 생긴 큰 칼입니다. 혹시 본 학생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생긴 큰 칼인데 이게 우리나라 백제가 일본의 예양한테 하사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만큼 일본과 영향이 많이 주고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한강 고구려를 치고 중국에도 진출하는 등 매우 강한 세력을 이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상왕국이라 불릴 정도로 백제는 매우 강한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다음은 5세기 무렵 강한 세력을 차지한 나라는 바로 고구려입니다. 교과서는 지도가 안 나오는데요. 5세기 고구려의 힘이 강해질 때가 이때 바로 5세기가 고구려의 전성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름 한 번쯤 들어봤을 유명한 왕 바로 광개토대왕, 그리고 장수왕 때가 있던데요. 고구려는 아까 삼국 중에서 위쪽을 차지했죠. 자, 광개토대왕 장수왕 때 고구려는 엄청나게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백제를 공격해서, 자, 여기 고구려였죠. 고구려 땅이 한 이 정도입니다. 백제를 공격해서 한강 유역을 뺐고요. 또 신라를 도와서 일본과 싸워서도 이깁니다. 또 북쪽으로 진출하고 중국으로 진출해서 엄청나게 큰 영토를 이룩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이룩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한 비석이 있습니다. 바로 광개토대왕릉비란 게 있어요. 중국에 있고 지금 엄청나게 큰 이런 비석에서 광개토대왕의 업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장수왕이 여러 개 우리나라 각 곳곳에 여러 비석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왜 비석을 세웠냐면 내가 이런 일을 했고 여기도 내 땅이었다는 그런 수많은 비석을 세웁니다. 또 바로 한강 유역도 차지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다음 6세기에 신라 전성기를 맞은 나라는 신라입니다. 대표적인 왕이 진흥왕입니다. 교과서에 보면 여기 6세기 그리고 진흥왕이죠. 자, 신라는 삼국 중에 제일 힘이 약했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렇게 있고요. 자, 제일 힘이 약했는데요. 신라 여기 있었습니다. 작은 나라였어요. 자, 근데 고구려가 우리나라에 계속 간섭을 심하게 하자 백제와 힘을 합쳐서 고구려를 몰아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고구려를 백제와 힘을 합쳐서 신라가 고구려를 몰아냅니다. 거기다가 이제 백제와 같이 힘을 잡고 싸우는데 아무리 봐도 이 한강 유역이 너무나 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백제와 신라와 또 싸우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신라가 승리함에 따라 요 한강 유역도 차지하는 등 신라가 엄청나게 큰 발전을 하게 되죠. 신라 영토가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이것을 한 것이 바로 이 업적을 기록한 게 바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진흥왕 순수비입니다. 역시 비석이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업적을 비석을 통해 기록한 거예요. 또 한강 유역을 차지했죠. 자, 그리고 여기 이름만 남아있던 가야 연맹도 결국 정복해서 신라가 엄청나게 큰 힘을 가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생각해 봅시다. 자, 고구려, 백제, 신라. 자, 삼국이 전성기 때 꼭 차지하고 싶었던 공통점을 가진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어디일까요? 여기죠. 네, 바로 이 한강 유역입니다. 전성기 공통점은 바로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한강 유역이 어디냐면 지금 아까 말했다시피 경기도 서울 일대예요. 자, 그럼 왜 이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싶었을까요? 자, 이 한강 유역은 매우 중요한 땅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 지역은 백제의 수도로 삼았던 만큼 옛날 수도로 삼았던 만큼 뭐가 잘 돼요? 네, 농사가 매우 잘 됩니다. 농사가 잘 된다는 것은 그만큼 식량이 많이 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죠. 그래서 매우 중요한 땅이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중국과 무역하기가 편리했습니다. 중국과 무역하기 왜 편리하냐면요. 자, 여기 인천 앞바다에서 배를 띄우면 실제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배를 띄우면 바람만 불면 하루면 중국까지 여유롭게 도착합니다. 그래서 중국과 여러 무역을 통해서 많은 기술, 문화들을 수입하고 또 무역을 통해 이득을 얻으려고 중국과 무역을 하고 싶어 했죠. 특히 신라 같은 경우는 자, 서해안에 땅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 중국과 무역에 편리한 한강 유역을 차지하려고 매우 노력을 하게 됩니다.